안녕하세요. 좀 옆에 쓰시죠? 잠시 후 기자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우리 양평군 수해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자 브리핑 내용을 낭독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한 양평을 만들고 있는 양평군수 전진전입니다. 그리고 윤석 양평군 의회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쏟아진 많은 비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다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5분들의 회유를 기원합니다. 아직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신 51분께 송구한 마음이며 하루빨리 거처가 마련되어 귀가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양평군에는 4일간 누계 평균 550mm라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양평군 모든 지역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으며 큰 물의 무서움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방 대책과 개발을 위한 인허가의 보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양평 군민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에서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2,029명이 참여해 주셨으며 수해 복구 인력 지원에 군 장병 4,753명과 민간인 897명 등 총 5,650명이 한달음에 달려와 수해 피해 복구를 도와주셨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경찰서도 복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인명구조와 인명피해 예방에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수해 복구에 서달라고 금품을 쾌척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양평군수로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지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양평군 피해 지역을 함께 방문하신 김성교 국회의원님과 양평을 방문하여 피해 지역 답사와 피해 현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남성현 살인청장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군은 지난 8월 22일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발표하신 특별 재난지역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해야 할 군비를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가지의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의 선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험 요인의 제거를 위한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응급복구 진척도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현재 중장비 3,941대를 투입하여 호우 피해 4,945건 중 4,69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이장님, 중장비 사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평군의 피해조사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지난 8월 24일까지 조사를 마쳤으며 사유시설은 지난 8월 31일까지 주민신고 및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8월 31일 현재 공공시설은 피해액이 435억 8,900만 원이 조사되고 복구에 698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시설은 그 피해액이 109억 2,700만 원이 신고됐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43억 3,6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사유시설은 피해액의 약 40% 정도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유시설 지원에 있어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지원의 규모가 피해와 병비례하지 않고 온전히 복구를 할 수 있는 만큼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 근본의 수혜를 입으신 많은 분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예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평군은 양평군의회와 함께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수혜를 입으신 분들에게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혜를 입으신 1세대당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평군수와 양평군의 의장님과 양평군의 의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여 수혜를 입으신 국민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유시설 신고 건수가 4,383건임을 감안하면 약 2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제2의 추경의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표시를 하시면서도 피해가 더 큰 분을 찾아가 위로해 달라고 하신 인심 좋은 우리 국민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많이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수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추스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뜻을 함께 해주신 윤석 양평군의회장님과 황선욱 부의장님, 최영보 의원님, 송준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 여인준 의원님, 오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가의 명절, 가족들과 따뜻한 정부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군의회 의장 윤수동입니다. 저를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상황이 발생된 직후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및 피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다하여 이분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진 가슴 아픈 피해 현장들을 둘러보고 전진성 군수님과 함께 신속한 복구 방안과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군수님과의 여러 차례 소통 끝에 양평군의회는 수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위해 수해 가구 한 세대당 5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비록 많은 지원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평군의회는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다하겠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신 전진성 군수님과 함께 국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양평군 피해 지역을 방문하신 김성종 국회의원님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남성현 산림청장님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양평 국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언론인 여러분께서 뭐 주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예, 신현솔님. 잠깐 마이크 좀 사용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 신예술 강은주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그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같은 거를 많이 여쭈세요. 근데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로 그 한 부서만으로는 여력이 없어 보이고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해서 안내나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창구 같은 거는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점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고 저도 이 처리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예. 오늘 발표 이후에 바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예. 아까 먼저 예, 구성을 이정성 기자고요. 일단 수혜를 이루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공직자들이 이제 계속 누적된 야근을 하면서 피로도가 높은데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 인해서 되게 고생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아무리 중앙부처지만 행안부에서 필요 없는 지시사항, 필요 없는 직원들 계획이 이런 것들은 그 다음날도 일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아주 늦은 시간까지 불필요하게 직원들을 고생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건의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확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SR타임스 정명달 본부장입니다.
우선 수해복구와 국민들 간담회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고 건수가 4,383건, 요 신고된 건으로 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 지금 신고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있으면 그분들까지 포함을 하실 건지 이 질문과 지금 태풍 흰남노가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원 마련이 제2의 추경에서 예비비로 이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왕 그 추경에 예비비로 해서 이제 이 재난 기본소득을 하실 거면 지금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 이 피해도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요번 이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요번 추경 때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시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셨던 추가 접수 사항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00건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건 그렇게 할 거고 이번에 그 태풍에 대한 피해 예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대비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어떤 재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또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없고 우선은 현재 발생된 것에 대한 조치만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하겠습니다. 예. 예. 수해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세대당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만 원을 책정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산출 근거라기보다는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보상 금액이고 이 내용은 저희가 재난지원기금 재원 지원 내부는 정했는데 우리 예산 상황을 예산 상황하고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이제 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갭을 보고 저희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산출 근거가 뭐 피해가 1, 2, 3, 4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부 지원액과 우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경기도민스 이동구 기자입니다. 그 피해 조사를 다 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NDMS? 예, NDMS. 거기에 다 입력을 하셨는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전까지 그 지원금은 다 지급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 지금 지원금을 그 피해자분들한테 지원금은 다 지급해 줄 수 있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절차는 우선 예산으로 보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시회가 14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그 회기 중에 예산 선정이 되면 거기서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의회하고 협의한 것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먼저 이렇게 다뤄주시는 부분을 검토를 제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빠를 것 같고요. 추석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먼저 질문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을 해서 신고 접수, 그 다음에 신고가 이제 돼야 저희들이 하는 거고 MDS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려면 추석 전에는 조금 불가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예. 네, 경강일보 김현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수해 피해가 경기도에서 양평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그
보니까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이 38% 재난지원금이요. 그거 반절도 안 되는 수치인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특히나 양평은 면적도 넓은 데다가 일반 개인주택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풍수해 보험의 그 국민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만약에 가입률이 적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나갈 건지 그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아까 이제 질문하신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우리가 뭐 사전에 파악했던 그런 자료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은 뭐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제 이번 재난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 어떤 재난 대책이라든가 수방 대책이죠. 대책, 그 다음에 인허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을 해서 좀 더 하고, 또 국민들도 제가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이 이게 참 어려움이 있구나. 물 가까이에 있는 집, 그 다음에 산 계곡 밑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조금은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돼야지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난 대책 앞으로 기후 대비하는 것은 저희가 어제도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법을 받은 게 있는데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김지영.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텐데요. 시사면허의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별개잖아요. 군에서 그 여력을 봐서 아마 지원금을 지정하신 것 같고, 실제 피해 받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매뉴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특별 재난지원금 선포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 그럼 각 가정마다 살림살이는 다 별개일 거고 피해 금액도 다 틀릴 테지만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 그 세건살이를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을 테고, 뭐 침수, 뭐 주택이 파손됐다, 뭐 이런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 재난지원금을 특별 재난지원금으로 보조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네, 매뉴얼은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침수된 주택에는 제가 듣기로는 뭐 200만 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 지원 금액이 매뉴얼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예, 그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피해 침수가 다 되신 분은 200만 원 이외에는 이제 양평군에서 주는 50만 원만 추가 받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인명피해로 한 분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그 재난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그러면 지금 그 집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럼 그것도 별도의 보상이 있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만요. 아울러서 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재난지원 선포돼서 재난지원 어떤 지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기준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을 이제 그 집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뉴스 통신 최민영 기자입니다. 네. 제가 아까 풍수의 보험에 관한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피해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대부분 그 산을 절개하는 곳,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소하천, 이런 곳에 이제 집을 져가지고 사는 분들이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몇 도 이상 절개지에 집을 짓는다든가 하천 부분에 주택을 져가지고 허가 나갈 때 조례를 묶어서 풍수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그 앞으로 피해에 대해서 좀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보험을 들게끔 아주 의무적으로 조례를 해서 허가 나갈 때 아주 그냥 묶어버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시고요. 예. 넘어갈게요. 이번에 그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이번에 제외가 되는지가 그렇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혹시나 하고 신고를 했다가 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어떤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어떤 신고 기준이 지원금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이 제외되는지를 사전에 좀 홍보 또는 안내를 해주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너도나도 어떤 지원금을 좀 받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가 또다시 실망을 하는 이중에 그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외 대상이 어떤 것이고 또 이게 그 수혜를 입으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 이제 그 MDS에 그 입력을 해서 이번에 재난지역 선포된 다음에 앞으로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중앙부처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사실 우리 군보다도 정부에서 하는 합동조사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뭐가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정하기 어렵고, 또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누구든지 마찬가지. 내가 피해가 많은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나는 적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최고 많이 피해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접수를 받고 그것을 공무원들하고 하는 과정에 정도를 논해야지 뭐 일률적으로 기준이 만들 수는 없다고 지금 업무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도 하는 거고 또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한나 기자님. 혈담유역신문 이한나 기자입니다. 현재 수해 지역에 감염병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양평군은 수해 지역의 방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저희가 바로 침수가 되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의 업무 지시를 통해서 바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수해 현장에서 이제 그 침수된 물건을 다 이렇게 빼내면서도 했고, 그 다음에 집단 수용 이렇게 이제 피해 있던 지역, 마을 배반이나 이런 지역에서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바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가 없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동네 그 어떤 모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지난 뉴스부터 네. 이번에 이제 재난 피해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실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기서 신고한 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실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재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피해액하고 여기 양평군에서 집계한 거하고는 좀 동일합니까? 그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피해 규모를 올리면 거기서 그걸 보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올릴 때 어떤 군에서 그 조사가 일단은 정리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저 청운면 쪽에 제가 이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청운면 쪽에 정말 피해가 많더라고요. 많고 특히 양평군은 이제 산지 절개를 해서 많이 이제 건축 허가를 많이 해줬고 또 하천변에도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이 많이 큰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건축 관련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인허가 사항을 좀 상당히 좀 그런 피해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을 좀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피해액이 조사와 우리가 보고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닐 거라 같은데 그것은 좀 더 결과가 봐줘야 될 거고 아까 인허가의 문제는 제가 아까 기자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해 방제 대책과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살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으신 언론인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관심 보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수해가 났던 시기에 언론인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또 점검도 해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또 책지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양평군이 이번 수해를 통해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피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공무원들이 또 함께 미뤄가는 그런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군의회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